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동, 인화동, 주연동, 평화동, 묵천동, 중앙, 창인, 갈산동 지역구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익산시의 제221회 제2차 정례위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원윤 시장님과 익산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시민께 시정을 알림으로써 익산시의 현재를 알아보고 익산의 미래를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재임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3년이 좀 넘었습니다. 3년. 이제 어느 정도 익산시 시정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시죠? 예,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7년 전 오늘 12월 19일 보궐선거에 당선된 날입니다. 더욱 의미가 있고 뜻깊은 시간이며 초심의 마음으로 마음을 추스리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평화육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후화와 위험성이 많은 평화육교 재가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총 공사비 500억 원이 투입되는 익산 남쪽 관문인 목천로에 건설되는 평화육교, 우리 완공이 언제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드리기 앞서서 먼저 취임 7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왕성한 의정활동 정말 감명 깊게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완공 예정 시기는 2021년 하반기 9월 정도로 좀 잡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그게 여름쯤에 20년 여름쯤에 7월 말쯤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민원 때문에 한 1년 늦어졌죠. 예, 예. 그 주변에 그 관계 공무원을 통해서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뭐 전라선 철도 건설 관계로 조금 일이 좀 복잡하게 좀 꼬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이도로 그때 이렇게 개설하는데 네네네. 또 그때 큰 1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한 예. 6개월 정도 연장이 됐었는데 어찌됐든 그 제가 현장을 가보면 평화육교 재가설 공사를 하는 그 지역이 이 토질이 말입니다. 옛날에 뻘 지역이기 때문에 엄청 약합니다. 이 기반 자체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다시 건설될 때에는 이제는 좀 완벽하게 돼서 이 문제가 일으키지 않도록 뭐 서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게 늘 걱정이 돼요. 그 지역이 완전한 뻘 지역입니다. 무려 뭐 100m 이상까지도 그 지반이 약하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 잘 우리 시도 챙겨서 준공이 된 이후에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평화육교 재가설 공사를 하면서 우이도로를 개설했었습니다. 예. 그 평화동 제1아파트 앞을 지나는 번영로 8길입니다. 그 번영로 8길을 통해서 목천로와 연결하는 우이도로를 개설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화동 제1아파트 정문 앞을 바로 지나기 때문에 그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과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다. 제가 그 분들을 만나보면 늘 하소연을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이런 교통 불편들을. 그런데도 지금까지 잘 참아주고 계시는 우리 평화동 제1아파트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고마움을 표시를 하고요. 그러다가 보면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원래 우이도로를 냈던 도로는 원상을 복구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나름대로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어요, 지금. 알고 계시나요? 예.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본래 그 도로를 4차선 확정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도로가 편리해졌거든요. 예. 그 도로를 평화육교 개설 공사 후에도 계속 존치해달라. 네네. 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까지 받아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의원님이 아마 오늘 질문하실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땅을 보상하는 토지 보상비나 철거하는 데 대한 철거비나 비용이 한 300억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도로가 평소 우리 존경하는 김춘영 의원님이 망령강하고 자전거 진입도로도 참 그 길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예. 나중에 그 도로로 또 발전시키는 것도 참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고맙고요. 예. 그 제가 판단해도 그게 원상복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 지금은 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고 사실은 우리 시가 토지 매입만 되면 그 도로를 그냥 놔둬도 아주 우리 시가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차제에 그 번영로 팔길이 쭉 나가면 전군도라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까지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 혹시 아십니까? 뭐 정확히 안 해도 됩니다. 지금 한 20만 대 가까이 되지 않나요? 네, 뭐 그런 정도 됩니다. 예, 그러죠. 화물차까지, 뭐 예, 예. 특수차까지 다 포함하면 예, 예. 뭐 한 20만 대 가까이 예. 됩니다. 뭐 뒤에 인구 문제에서도 나오겠지만 주차 시설이 우리 시가 빈약하다. 뭐 이것은 시장님도 동의를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시도 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짜투리 땅들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 시설을 이제 특별유계로 관리를 하겠다. 예. 그동안 의원님들이 여러 번 주장했는데 그렇게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교 시설에 있는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을 할 경우에 우리 시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현행 조례는 지금 2천만 원까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2천만 원? 예. 그러면 기존에 지원한 시설이 있습니까? 지금 공사에 들어간 데는 없는데요. 이제 저희가 보기에도 2천만 원은 상황이 너무나 낮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대목에서 서부주차장, 익산역의 서부주차장을 이제 시설공단이 직접 관리하겠다 예. 해서 올해까지 우리 익산시에서 지원액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 내년에는 없어요. 그 예산이. 예. 제가 찾아보니까 그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1년에? 그 서부주차장 그 말 나온 김에 저도 조금만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아, 지금 말씀하세요. 요새 그 보도가 조금 잘못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서부주차장이 현행 시스템 가지고는 이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날 일요일 날 한번 가서 8시쯤 가서 10시쯤 가서 보니까 이미 차가 만차가 돼 있어요. 아침인데도. 그래서 이거 몇 시부터 만차가 됐냐? 그러니까 8시부터 만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이 그 골목에 놓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한 바가지 욕을 하면서 익산역 다시 오나보라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날 그 얘기 듣고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일대를 다 돌아왔습니다.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는 것인가. 그래서 찾아낸 것이 실용화재단의 여유 주차장 한 300면 정도 있다고 그러더랍니다. 예. 근데 실용화재단이 거기서는 5분이 채 안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발레 파킹을 해서 이것은 무료로 하고 기왕에 있는 그 서부주차장은 유료로 해야 그렇게 해야 주차 공간 없어서 돌아가는 사람 없겠다. 돈을 내더라도 주차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것인데 일부 언론에서는 익산시가 협상력이 부족해가지고 밀려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도를 자꾸 해요. 우리도 좀 잘못이 있죠. 홍보를 잘못한 것이. 사실은 그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유료화를 자기들이 무료화를 안 해준다고 해서 유료하자고 그랬어요. 저희가 계속 안 받아줬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이 말씀을 찾아야지 말씀을 좋아요. 드립니다. 뭐 어차피 시민들께 알릴 시간이니까 뭐 말씀 저도 참고를 하고 사실은 시설공단과 우리 시와 협상력 뭐 이런 문제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결국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지요. 돈을 많이 주면 시설공단이 그 무료 개방 안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시는 그렇다고 그쪽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꼭 돈 문제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차 문제가 심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고 사실은 저희가 한 2억 원 정도 주고 있었어요. 그 기존에 임대료를. 2억 1천만 원을 줬는데 올해 예. 사실은 10억 주면 줄 겁니다. 무료로 할 겁니다. 그런데 안 해요. 왜 거기에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시설공단은.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첫 번째는
주차 문제 해결하려고 했더니 거기도 우리랑 그러니까 하여튼 그 뭐 목적이 그 같았어요. 제가 이번 시정 질문의 논조는 아닙니다. 그건.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설명한 걸로. 예. 그래서 우리 종교 시설에 주차장들이 꽤 있어요. 예. 우리 시가 주차장 시설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종교 시설들의 주차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시민들이 그 종교 시설 내에 있는 주차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 시장님이 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아까 그렇습니다. 그 2천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네. 큰 종교 시설은 이 차량의 대수가 100대 이렇게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 100여 대의 주차장을 우리 시가 조성을 하려면 100억, 200억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금액을 올려서라도 그 종교 시설들과 좀 논의를 해서 개방을 하도록. 예. 사실은 우리 저의 지역구인 전통시장이 있는 중앙서동 매일시장이 있는 옆에 남중교회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있는데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이용합니다. 사실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폐쇄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과거에 어느 시절에 문을 닫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남중교회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방을 늘 하고 있어요.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아까 시장님 서부주차장도 많다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이 이용을 해요. 제가 차량을 세어봤어요. 그때 약 70대에서 80대가량이 받쳐져 있습니다. 근데 만차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거기에 주차 시설을 2층으로 좀 해주는 방법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시가 그 시설을 좀 투자해주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중교회가 평상시 우리 시장 상인들, 시장 그 고객들한테 주차장 개방하는 거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이제 그동안에 몇 차례 협의를 해봤는데 그 2층을 하려면 주차 빌딩을 이제 지차는 얘기거든요. 네. 제가 대략 예산을 뽑아보니까 23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네. 예, 그렇게 나와서 이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의욕을 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주차장 개방 주차장 그 지원 조례로는 안 맞는 것 같고 예, 예. 이 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논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뭐 일리가 있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도 이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에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최근에 우리 기후행정위원회에 주차장 소규모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고 송악동에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14억이었습니다. 차량은 몇 대쯤 받치냐? 한 20, 30대 받칠 수 있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20, 30대 조성하는데도 사실은 조성비까지 나중에 하면 20억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에 7, 80대가 받칠 수 있는데 아까 23억쯤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더 맞아요. 과감히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의원님 말씀이 맞은 게 지금 그 서동시장 주차장 하는데 한 3, 4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면이 50면도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은 그 사업도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의욕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예. 도시재생 사업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구도심 개발의 정책 패러다임을 재개발해서 도시재생으로 바꿨습니다. 인구가 정체되고 침체된 한국 사회의 현실을 감안 원주민들의 정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사는 도심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 많은 준비 끝에 우리 익산시도 공모에 참여해서 18년 5월 달에 선정된 중심시가지형 역사가 문화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2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지역의 일대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숫자로는 기억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예. 18만 평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18만 평은 아니고 제곱미터. 18만 5천 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 그러니까 예. 평수로 좀 감을 잡기 위해서 예. 약 6만 평쯤 됩니다. 예. 그곳에 1년에 50억씩 250억을 투입합니다. 5년 동안. 예.
그래서 원래 도시재생 사업의 취지들은 관이 먼저가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주민들 중심으로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부분에 그래서 우리 주민협의체도 구성이 돼서 그분들도 많은 교육도 받고 현장도 다니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내고 있는데 소통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초창기는 이제 열심히 하시다가 조금 소강되는 느낌은 드는데 그렇더라도 주민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예, 항상 부침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 예. 예. 함께 해야 됩니다, 주민들과. 그럼요, 예.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인화동 쪽, 그다음에 송악동 쪽 도시재생 사업 더 펼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선정이 돼서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잘 반영을 할 수 있는 데에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이 꽤 있어요. 되게 그 재생 사업을 펼치다가 보면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 선정 당시에도 정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업이 도시가스 유입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그 사업에는 그 사업을 편입할 수 없다. 이게 담당 직원들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래도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겠다. 그렇게 약속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국토부 지침에 묶여 있어서 저희들이 지침 개정을 계속 권유를 해왔는데 그것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별도로 좀 계획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시가스는 사업 시행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전북도시에너지, 전북에너지죠. 그리고 그것은 또 우리 시비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보조금을 주고 그래서 이 3자가 어느 정도 이제 의사 합치가 돼야 되는데 아마 지금 중앙동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그 어느 정도 기본 수요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할 걸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머지 중앙동 지역도 저희들이 그 수요가 어느 정도 차게 되는 대로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고 지금 말씀하는 데는 저희들이 바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곳이 상가가 많고 또 직접 살고 계신 분들이 듬성듬성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도시가스를 신청해서 우리 시가 그 도시가스 지원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해준다 해도 공사비가 몇 천만 원 나오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현실을 감안해서 좀 우리 시가 다른 각도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비도 확보하고 우리 시비도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일대의 도시가스가 좀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우리 김충영 의원님 발의하셨던 것 같은데 조례 발의하셔가지고 수용가 부담률도 대폭 낮춰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많은 수용가들이 더 많은 신청을 할 걸로 올려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프로수도 올려줬는데 예. 그거 갖고도 아마 이 지역은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참고해서 앞으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재생사업과 맞물려서 우리 도시 빈집들이 있어요. 그 원도심 지역 도로에서 한 발만 뒤로 가면 봐줄 수 없는 지경의 빈집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직접 다녀보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 시의 빈집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빈집 데이터베이스가 사실 안 돼 있어서 금년부터 전라북도 도가 주축이 돼가지고 그 토지정보 국토정보공사하고 같이 그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게 최근에 19년 11월 달에 저번 달에 빈집정비 특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그 계획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비 계획도 세우고 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우리 시도 좀 그 정비 계획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에게도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니까 뭐 좀 용역을 세워서라도 그 빈집 파악을 좀 하겠다. 빈집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폐가, 공가 이게 그렇습니다. 다 겹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사실은 무슨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내년 하반기면은 빈집 통계가 나올 걸로 저희들은 보아지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정비 계획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 도시의 건강함의 척도를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건강함의 제일의 척도가 빈집이 얼마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시는 좀 지금 덜 건강하거든요. 그 국토부에서 몇 년 전에 쇠퇴도시 발표한 적 있죠. 거기에 우리 익산시가 포함되니까 의아했잖아요.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이 빈집일 겁니다. 빈집하고 오래된 노후주택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바로 쇠퇴도시에 들어갔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아파트 수요가 많은 것도 바로 또 그 원인이고요. 우리 의원님이 정확히 파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좀 또 하나는 좀 우리 시의 발상을 좀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원도심 지역에 빈집들이나 폐공가를 우리 시가 매입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예. 예산을 보면 예. 그 사업의 의지를 저는 볼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빈집을 이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쌈지공원이나 이런 또 시민들 휴식 공간으로까지도 쓸 수 있는 좋아요. 방안을 뭐 같이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사업에 뭐 명목을 안 세우고라도 네. 매입을 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거나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환경 정비만 해줘도요. 결국은 더 환경이 엄청 나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시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 민간이 필요로 하다 보면 언제든지 넘겨주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어차피 토지를 매입과 팔을 때 매도할 때 감정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 손해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유념하셔야 될 것이 우리는 목적 사업 없이 그 빈집을 살 수가 어렵죠. 없어요.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 승인 안 해주시잖아요, 시에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목적 사업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하나하나 매입을 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이나 이런 곳에 왜 매입을 제가 생각을 했냐면 저 같으면 매입을 하겠어요. 가지고 있겠어요. 자꾸 사서. 왜 그러냐면 무슨 사업만 펼치면 그 일대가 가격이 튀어서 아니면 그 주민들은 나는 이제는 못 팔아 이런 것 때문에 사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폐공가로 있었을 당시에 매입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행 제도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뭐 그 정도로 하고 우리 익산시 인구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시의 인구 정책을 검토하면서 제가 좀 새롭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익산시의 사업, 예산 어느 것 하나 인구 문제와 관련이 없는 예산과 사업이 없더라는 거였습니다. 즉 총체적으로 익산시 시정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인구가 느느냐 주느냐 척도이고 또 결론점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물론 자연 감소도 있습니다. 인구가 자연 감소도 있기 때문에 뭐 정비례는 아닐지라도 일정 부분 비례한다. 우리 시장님 동의합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금년 예산 편성부터는 각 사업별로 인구 영향 평가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다 지금 이거 받아보고 그것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잘 하셨고요. 예. 우리 익산시는 2001년입니다. 2001년 33만 5천 명의 인구 정점을 찍고 매년 평균 1,500명의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다가 급기야 작년 2018년 초에 우리 인구의 마지노선으로 알았던 30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올 19년 7월 29만 명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장님 인구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무거우시죠? 예, 자꾸 위축이 됩니다. 인구 얘기만 나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거우니까 우리 통계 자료를 통해서 머리를 좀 풀고 가게요. 익산시 최근 통계에 사망자 수를 최근 통계를 좀 알고 계십니까? 연간입니까? 네, 연간이죠. 네.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네. 사망자가 출생자를 오바를 했습니다. 네네. 오바는 아마 작년부터인가 역전이 됐을 과장님 거예요. 뭐 자료 있으면 주세요. 통계 자료 제가 드릴까요? 그 질문지를 조금 사전에 주셨으면은 성실하게 준비했을 건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번처럼 내용을 많이 드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질문지가 정식으로 안 왔어요. 하여튼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네네.
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예. 사망자가 예, 시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오발을 했고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470명이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통계 자료라는 것이 뭐 2년 전치가 보통 잡히기 때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17년도 12월 31일자 맞습니다. 사망자가 2,011명, 출생자가 1,884명. 우리 시가 자연 감소를 두는 건데요. 사망자 수가 많은 걸 자연 감소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게 몇 년도라고요, 아까? 2016년부터 그렇습니다. 역전들이 시작했습니다. 예, 이미 16년도에 익산시는 자연 감소가 벌어져 버렸다. 예.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자연 감소를 언제 예측했냐? 그게 중간치가 있고 예측 수치가 그다음에 최고치가 있고 저점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치가 2029년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연 인구 감소가 벌어질 해를 2029년으로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10년도 더 앞에 2016년도에 자연 감소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통계 자료 보고 계실 거니까 예. 1년에 보통 몇 살쯤 결혼합니까, 우리 시가? 글쎄 결혼 거기 없나요? 세대수 혹시 파악한 거 있으십니까? 예. 예. 이게 그 17년도 말에 보니까 1,200명, 1,200쌍. 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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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 2,400명 정도가 결혼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막중한 현실 앞에서 우리 시는 확실한 대안과 정책 개발을 위해서 전담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렇죠. 몇 년도에 만들었죠? 17년도 1월 달 조직 개편입니다. 예. 17년 1월 조직 개편에 의해서 인구 정책계를 신설했는데 예. 그런데 생긴 지 뭐 2년 정도밖에 3년 됐는데 제가 보기에 안쓰럽게 짝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왜 보이지 않는 사업을 이게 눈에 탁탁 들어오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 보기에 제가 질문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미안하고 안쓰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안타까운 것이 저희가 지금 백방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정말 인구 얘기만 나오면은 자다가도 정신이 버뜩 들 정도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 공무원들 또 시의회 저희들 그렇게 노력을 해봤지만은 백약이 무이더라고 이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또 인재자치단체 또 빼가기 때문에. 근데 효과가 없는지 뻔히 알면서도 저희들은 안 갈 수가 없다. 그런 현실적 문제점은 좀 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이해를 합니다. 언제 직접 우리 시장님이 찾아가셔서 예. 인구 정책계 좀 응원도 좀 해주시고 예. 격려 좀 해주세요. 예. 너무 안쓰럽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기피 부서가 됐을까? 인구라는 사업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거의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 게임. 누구도 승자가 없는, 뺏고 뺏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익산시 인구정책에서 혹시 시장님이 좀 내세울 만한 사업 딱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글쎄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이제 기업 유치인데 그것도 분석을 해보니까 기업 유치로 늘어난 인력 중에 외부에서 온 사람이 12%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인구 증가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봐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 산업이다. 관광은 정말 이것은 그 바닥이 없이 막 끝없이 이렇게 몰려드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오기 시작하면은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년도 우리 예산 확보할 때 국가 기관을 지금 공식적으로 한 3개 정도 확보를 했고 앞으로도 지금 한두 개는 이제 그 절차만 거치면 오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실용화재단이 오니까 지금 한 300명이 딸려왔거든요. 네네. 거기에도 좀 눈을 돌려야 되겠다. 제가 이따 그 부분은 예.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예. 그 기관의 문제들은 예. 그 우리 시가 18년도 10월 달에는 용역을 줬어요. 인구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정책을 좀 만들어내려고 용역 결과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고 또 인구 정책계에서 스스로 만드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거 혹시 읽어보셨나요? 예.
그 자료를 보면 저도 쭉 보니까 정확한 답안지입니다. 그 내용은 정확해요. 근데 사실은 실천이나 실행이 만만치 않는 것들이 꽤 많다라는 거고 그런 걸로 보면 혹시 그 내용 중에 전출되는 이유 우리 시민들을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전출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일자리였었고, 두 번째가 이제 가족 관계, 이런 게 쉽게 말하면 그 주택 문제 포함한 가족 관계. 네네. 그 다음에 교육 문제. 예. 이렇게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일자리 부분만 좀 먼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시장님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언론 보도를 보면 중앙부처나 국회를 엄청 많이 다니십니다. 예. 그리고 제가 봐온 시장님 역대 시장님 중에서는 행사장에 가장 열심으로 챙긴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만큼만이라도 우리 기업 유치나 기관들 유치에 특히 더군다나 중앙부처에도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앙부처의 센터나 기관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 기관 유치에 조금 더 열과성을 다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 최근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기관 유치에 많이 지금 그 실적을 내고 있죠. 네. 지금 모현동에 하고 있는 미세먼지 측정소 같은 거 이것도 이제 그 호남권 센터가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산업안전 체험관이라고 해서 그것도 인력이 이제 얼마나 딸려올지 모르겠는데 한 3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네. 이제 그 사업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금마왕궁의 탐방 거점 센터 그것은 이제 뭐 우리가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지만은 네. 그것도 하나의 기관이 설치되는 걸로 보아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실용환자단에 또 스마트 농산업 벤처 창업 캠퍼스라고 예. 또 이것이 또 새로 들어오게 되면은 신규 인력이 다시 따라오게 됩니다. 예. 또 식품 클러스터에도 그동안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많은 저희들이 기관을 유치를 해서 거기도 국비로 그 인력을 좀 확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결국 보니까 이것이 실속 있는 거더라. 기업 유치도 뭐 좋지만 그것보다 더 실속 있는 것이 기관 유치더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예.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기관들이나 센터들이 오는 것은 뭐 10명, 30명, 뭐 50명 이렇게 좀 작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일반 기업의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원하거든요. 예. 그런 걸로 보면 이런 좀 작지만 기관들을 데려오는 것이 훨씬 더 알짜배기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 많은 대학생들의 우리 주소 이전 학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증액됐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이게 증액이 된 이유가 최초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혹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입학할 때는 좀 늘고 전입이 늘고 졸업하면 전출되고 그러니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고 줄고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타하는 시민들도 있는데 예, 그 예산 심사할 때마다 우리 여기 질책을 받는 게 이제 그 사항인데요. 그게 지금 그 장학금으로 주소 이전한 사람이 한 2,2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사업을 우리가 포기한다고 보면은 2,200명이 동시에 빠져나갔을 때 그 충격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모두 얘기했듯이 우리가 효과가 없는지 알면서도 안 갈 수 없는 것이 인구 정책이다. 예. 이것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거든요. 맞습니다. 예. 저도 뭐 이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런 예.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또 지적하는 시민들도 있다 이런 얘기고 예. 또 어떤 시민들은 우리 익산시의 인구 정책을 보면 우리 집토끼들의 행복이나 자존감은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저 산토끼들 유입시키는 데만 온 정열을 쏟고 있다. 그 지적도 오르신 지적이에요. 그러면서 예. 왜 우리 시 정책이 이러느냐 이렇게 따지는 시민들도 예, 많은데 우리 이제 마음이 이제 조급하다 보니까 자꾸 유배에서 전입하는 것만 신경을 쓰는데 사실은 유세 최근 들어서는
여기 살고 계신 분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정책 방향을 많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친화도시 지난번에 선포한 거요. 네. 사실은 그것이 우리 기업 유치나 지역 성장에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살고 있는 주민들 삶의 질을 높여줘야 인구가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결단을 내린 거거든요. 그게. 예. 네. 자, 이쯤에서 예. 자, 많은 노력들을 함에도 인구는 줄어요. 예. 그래서 이점에서 우리 시에 이제 인구 정책에 대한 근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자꾸 유입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인구 전출을 막을 것인지에 대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왔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예. 무엇보다도 그러고 이제 삶의 질,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살고 계신 분들 자긍심을 높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스스로 우리 익사는 갈 데가 없다, 먹을 곳이 없다, 먹을 데가 없다, 막 이러고 스스로 잘 비하를 해요. 또 그것이 경쟁적으로 그렇게 깎아내려야 어떻게 제가 시간이 인정받는 것 같이. 네. 저도 이 그래서 정도는 동의합니다.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지금 강구를 하고 바랍니다. 있습니다. 예, 예. 요즘 세대를 삼포 세대라고 합니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희망과 미래가 없는 세대. 결혼도 아이도 포기하는 세대. 익산의 청년,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할 젊은 부부들에게 획기적으로 우리 시가 주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일정 금액에 한해서 대출한 대출금의 이자를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익산시가 지원하는 제도를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작년부터 이 얘기를 제가 꺼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장님? 예, 지금 하고 있는 정책보다도 그것이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저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이 젊은이들이 신용 등급, 신용 문제 때문에 은행 문턱을 못 넘을 경우가 좀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될 것인가 이 대책도 같이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하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 우리 시가 어쩌면 금융권과 또 체결을 MOU 같은 걸 맺으면 또 뭐 풀어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하기 예. 때문에 좀 그 부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이게 서울시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합니다. 예. 익산시도 이제는 살고 계신 시민들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갖도록 익산시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이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집이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집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사랑하며 사는 곳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곳, 내일을 꿈꾸는 곳, 희망을 얘기하는 곳. 하지만 언제부턴가 집은 짐이 되고 고통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계소득의 4분의 1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든 기성세대 아버지로서 부끄럽습니다. 익산시의 청년,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한 젊은 부부들에게 집이 짐이 아닌 희망과 꿈을 키우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